제가 아마 연초에 여기 나와서 아마 상고하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지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국 기준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우리가 늘 보는 이제 S&P 500입니다. 오른 거에 한 반을 다 토해냈죠. S&P 500을 동일 가중으로 놓고 보면 연초에 오히려 오른 게 없죠. 지금 보시면 쌍낙다등처럼 상고하죠. 지금 현재 거의 다시 보합으로 와 있는 상태고 K200 종목인데 이것도 시가총액 가중하고 동일 가중을 비교해 놓으면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조선, 반도체, 자동차, 보험 연초 대비 거의 반을 토해낸 거죠. 3분기,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얼마나 더 많이 앞서느냐가 관건이 된다. 실적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자산운용의 송재경 전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무님께서도 시장에 대해서 항상 좀 약간 경계심,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럴 때 어떠세요?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안 맞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당연히 제가 하는 예측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오히려 제가 이제 약간 그 베어리시한 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차라리 제가 틀리고 나머지 투자자들이 맞는 것이 이제 훨씬 더 행복한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우려한 듯이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계속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지금까지를 한번 돌아보고 최근에 또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됐고 그 변수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간밤에 조금 뭐 진정이 된다고 해도 4.8대에서 뭐 4.7대예요. 이걸 뭐 지속될 거라고 또 볼 수도 없고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진단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뭐부터 볼까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예, 뭐 결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흐름이 어떠냐부터 일단 보면 제가 아마 연초에 여기 나와서 아마 상고하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지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첫 번째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지금 미국 기준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우리가 늘 보는 이제 S&P 500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8월 최고점을 찍고 한 20%까지 올랐다가 20%까지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이제 오른 거에 한 반을 다 토해냈죠. 그래서 연초 대비 한 1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동일 가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S&P 500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시가총액 가중이거든요. 지수가. 시가총액 큰 종목이 더 많은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 근데 그런 걸 배제하고 등락폭만 갖고 소위 1인 1표제라고 해서 그게 이제 동일 가중인데 S&P 500을 동일 가중으로 놓고 보면 연초에 오히려 오른 게 없죠. 지금 보시면 붉은색 선은 거의 마이너스 한 1% 정도 되는 수준. 그래서 약간 낙타 등처럼 두 개 쌍낙타 등처럼 상고하죠. 지금 현재 거의 다시 보합으로 와 있는 상태고 지금 그 시가총액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초대형주 AI 붐으로 인한 미국의 빅테크들 때문에 사실은 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거다. 하지만 지금 빅테크조차도 이제 주가가 하락 흘러내리면서 지금 8월 달 이후에 기본적으로 지수 자체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난 10월에 저점 찍고 많이 상반기에도 사실 말씀해 주셨던 AI 열풍을 타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런 걸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이런 종목도 봤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니까 또 다르게 볼 수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정 종목, 매 종목에 의해서 시장이 좌우되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사실 올해 오른 게 없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는 약세라고 오히려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소위 오른 종목들의 네임, 소위 이름들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AI 쪽보다는 다른 형태일 뿐이지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P 500이 미국의 대형주 지수잖아요. 제일 큰 500 종목.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제 대응할 게 코스피 200입니다. 이제 K200 종목인데 이것도 시가총액 가중하고 동일 가중을 비교해 놓으면 모양새가 거의 똑같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이 빅테크가 올랐다면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조선, 반도체, 자동차,
보험 네. 이런 업종들 위주로 종목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똑같이 8월을 기점으로 하락세가 나타났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상승 하락폭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2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은 한 8% 상승 연초 대비 거의 반을 토해낸 거죠. 그리고 코스피 200 동일 가중도 미국보다 조금 더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자 기준인데 그러니까 연초 대비 마이너스 한 1.5%. 결국은 기본적으로 몇몇 특정 업종, 특정 섹터에 그 치우친 그런 상승, 하락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놓고 봐서는 올해 특별히 오른 게 없는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 어찌 보면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몇몇 업종들의 투자를 잘 타이밍 좋게 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힘든 한 해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화두는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특히 10년물 위주로 해서 07년도 재현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비교가 좀 많이 되는데 지금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이제까지는 구구지 연준은 더 높게 더 오래 그렇죠. 이거 하이어 폴온 거를 네. 줄구리 장창 서히 외쳤는데 사실 믿지 않았다가 시장이 안 믿다가 네. 이걸 이제 한 번에 지금 이걸 반영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것을 이제 40년 만에 부활한 채권 자경단이 나타났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게 자경단이란 말은 그 법에 의해서 공적인 법에 의해서 경찰이나 뭐 이런 군 이런들이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밤에 돌아다니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걸 자경단이라고 하잖아요. 채권 쪽에서 정부가 원래는 알아서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고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지니 알아서 세금 올리고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소위 투자자들이 나서서 네. 소위 이제 금리를 높여갖고 강제로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끔 하는 거 이걸 보통 채권 자경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40년 전에 나왔던 말인데 이것이 이제 다시 부활된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아까 제가 두 개의 차트에서 8월 달을 제가 그 소위 주목을 했고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지금 이게 미국의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를 보시면 8월 달이 8월 달이 의미가 있는 게 작년 고점을 뚫고 올라갔던 게 그 시점이다. 지금 파란색 선이 미국의 10년물 금리고요. 붉은색 선이 우리나라의 10년물 금리인데 네. 사실은 대동소이하게 방향성 똑같습니다. 이제 높이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데 통상적으로는 사실은 2008년 이전에 우리나라가 훨씬 높고 정확히는 14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항상 더 높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역전되고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금리 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가 덜 높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흐름은 사실은 미국과의 같은 흐름과 같은 수준으로 간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8월 달에 9월 달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이 이것이 작년에 고점을 뚫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작년에 올랐을 때의 이유는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금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 급격하게. 그것의 네. 원인을 줬던 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상승하게 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실은 10년물 금리가 올라갔다가 이제 물가가 좀 잡히나 보다 하는 이제 올 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10년물 금리가 다시 내려왔고요. 최근에 다시 이것을 뚫고 올라갔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생각보다는 올해 사실은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고용 시장도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실질 금리를 첫 번째로 올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다가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8월 초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큰 시장에 영향이 없었지만 그때 주장했던 바가 뭐냐면 미국의 정치가 미국의 부채 과다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창피한 노릇이긴 한데 사실은 이런 현상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사실은 셧다운 겨우 네. 피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45일짜리니까. 네, 연말까지 사실은 셧다운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피치가 주장했던 심지어 이제 무디스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이런 부채 가다에 해결 못하고 채권을 계속 더 찍어야 된다면 네. 그러면 채권의 공급이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안전하다고 일단 사는데 오래 들고 있어야 되니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 보험료를 더 내놔. 이제 그게 기간 프리미엄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채권 금리를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러면 물가가 잡힌다고 해도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오기가 어려울 수 있는 국면을 간다는 측면에서 이제 시장이 깜짝 놀라게 된 거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무님 여기 보면은 지금 한국도 상당히 가파르게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도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미국 국채가 뭐 16년 만에 10년물 뭐 최고치 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어제 우리 시장도 검은 수요일 아니었겠습니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 충격도 상당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선물 최초로 하한가 어제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한 시장의 충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네. 미리 이걸 매일매일 나눠서 반영을 했으면 좋았는데 연휴에. 우리가 또 연휴, 이게 그러니까요. 장기 명절, 추석 연휴가 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금리 급등을 매일매일 반영 못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채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채 선물 금리는 하한가 처음으로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거의 뭐 한 3-4% 하락. 네, 코스피 2%대 코스닥이 4%대. 코스닥 한 4%. 네.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이제 한 번에 반영을 했다. 다행히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자체가 반등. 원래 기술적으로 거의 바닥권에 왔었거든요. 과매도. 그다음에 채권도 좀 과매도 둘 다 주식 채권 다 단기 과매도권에 진입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좀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2주 전인가 고유가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제 유가가 한 5% 하락을 했습니다. 휘발유가가 사실은 미국의 휘발유가가 떨어지면서 휘발유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원유도 이제 수요가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빠진 것들이 이제 어제 미국 반등을 일으킨 이제 상당히 좋은 굿뉴스긴 한데 다만 뉴욕이 사실은 또 이 추석 명절 동안 물난리가 났어요. 네, 네. 뉴욕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죠. 또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분명 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바닥이 왔지만 채권 금리가 과연 이제 여기에서 다시 고점 찍고 다시 내려갈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음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채권 금리가 그래서 제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지금 소위 이제 크로스 보더 캐피탈이라는 데에서 분해를 해놓은 겁니다. 네. 최근에 올라간 것이 올 상반기만 해도 내년도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갈 거냐 이런 것들을 갖고 보통 이제 채권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렇죠. 것이 가장 컸다가 네. 7, 8월 달 들어서는 하이퍼론 거 이제 이게 더 높게 더 오래 정책이 정말로 가나보다. 라는 것을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7, 8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렸고 지금은 이제 이러다 보면 채권 계속 찍겠네라는 걱정.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미국의 이런 지금 의회에서의 이런 대혼란 예산을 가지고 네. 뭐 정부가 셧다운된다. 이게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멈춰갖고 뭐 경제가 나빠지냐 좋으냐 이슈보다 이러다 보면 서로 이제 소위 좋게 표현하면 타협, 나쁘게 표현하면 야합하면서 양쪽이 원하는 예산을 다 때려 박으면 오히려 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은 더 늘어나는. 그럼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채권을 더 찍어내야 되는 이런 현상으로 가리기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을 더 요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채권 자경단을 다시 불러들이는 40년 만에 이런 현상이다.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 미국이 태도를 불변해 갖고 부채를 낮추고 소위 세금을 올리고 이럴 수 있겠느냐. 내년에 지금 대선 앞두고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럴 수 있겠느냐. 네. 쉽지 않겠죠. 그러면 사실은 금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고 길게 놓고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 2년짜리에 가까운 연준의 기준금리에 10년물 금리가 보통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얼마죠? 5.5 그렇죠. 전후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4.78 갖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과거에 통상 특별한 경우하면 얘가 거의
쫓아간다는 거죠. 연준은. 그러면 결국은 5%를 이상을 사실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열어본다면 지금에서 놀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플레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뭐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채권왕이라고 부르는 빌 그로스 5% 얘기를 하는데 5% 몇 달 전에 얘기할 때 그렇게 험악한 숫자를 사실 이랬었는데 머지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 이상도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상단을 뭐 딱 집어 말씀하시긴 좀 그렇지만 전무님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미 연준이 추가로 올린 게 현재가 이게 이제 다다. 네. 5.5다. 그러면 5.5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남은 지금 9월 지나고 이제 2번 남았잖아요. 그때 네. 한 번 더 올려서 만약에 5.75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충분히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 2000년도 이후에 연준이 끌어올린 다음에 10년물 금리가 거의 그 수준까지는 마지막에 꼭 한 번은 터치를 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내려올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측면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는 또 구리와 금 관련돼서 비교하는 차트인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통상은 이제 네. 경기만 놓고 봤을 때 구리 박사라고 하죠. 닥터 쿠퍼. 네. 구리 박사는 경제를 쳐다보는 최고의 네. 종목이고 그다음에 자산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위험하다 그러면 다 몰려가는 게 금입니다. 네. 그래서 구리와 금을 나눈 비율이 올라가면 경기가 좋은 거죠.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금보다. 그러면 보통 거기에 맞춰서 10년물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요. 그 금이 더 세지면은 경기가 안 좋다고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지난 10몇 년간 차트를 보시면은 똑같이 이게 네. 보라색 선이 구리 박사와 금 박사의 그런 비율이고 네. 검정색 선이 10년물 금리거든요. 항상 똑같이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완전히 서로 결별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 올라가고 아래 내려는데 이건 거꾸로 말하면 이제 좋게 말하면 구리금을 보면은 10년물 금리가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반대로 거꾸로 보면 이제 구리금이 혹시 얘네가 드디어 이제 틀리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통상 강달러일 때는 왜냐하면 구리와 금이 다 거래가 달러로 거래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면 얘네들의 그 소위 예측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트만 놓고 보면 구리금만 놓고 보면 사실은 10년 금리가 달려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구리금의 소위 향후 경제 예측력이 많이 떨어진 강달러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대감은 분명 있지만 얘를 따라서 내려올 하지만 아직은 지금 이것을 보고 10년물 금리가 내려올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문님 이 차트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모양이 좀 같이 가다가 2021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터는 조금 또 벌어지는 흐름이 있는데 뭐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요? 뭐 사실은 요 기간 동안 네. 중국이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약세로 갔잖아요. 중국이 사실 2020년 작년에 길게 셧다운하다가 네. 작년 말에 사실 리오프닝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짝 다시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갖고 중국 경기 약하네 그러고 다시 내리는 결국 구리 수요의 절반은 다 중국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살아나냐 마느냐가 상당히 또 한 중요한 폭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뭐 10년 국채 금리 상승이 얼마나 좀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지금 우리의 선택이고 기로입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안 좋은 소식만 전했는데 굿뉴스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드디어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이 작년 고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 작년 여름의 최고점 S&P 500의 예상 EPS 12개월 예상 EPS 수준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만약에 달성된다면 결국은 최근의 주가 하락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은 이제 소위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정말로 예상한 대로 좀 강하게 나와준다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은 실적입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걱정은 그 다음 차트인데 항상 주가가 이익 실적 예상치를 선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익 예상치가 따라 올라가고 네. 주가가 빠지면 그 다음에 이익 예상치가 떨어져 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하늘색 선이 S&P 500 지수고 12개월 선행 EPS가 검정색 선인데 보시면 제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변곡점이 먼저 항상 지수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네. 사실 어찌 보면 최근 들어서 지금 그 이익 추정치는 완만하게 올라갔지만 실적 주가가 먼저 고점 치고 내려왔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다 반영하고 끝난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모두 극복하려면 이번 실적 3분기,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얼마나 더 많이 앞서느냐가 관건이 된다. 결국 그래서 실적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목해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뭘 좀 보고 우리는 가늠을 해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전무 함께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